그냥 운동을 포기해버릴까? 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운동을 귀찮아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운동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에 저는 이런 답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봉입니다. 오늘은요, 다이어트 시에 귀찮아도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운동 참 귀찮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요, 더 하기가 싫죠. 운동 안 하고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운동은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이 운동, 다이어트 시에 꼭 해야 할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다이어트에서 운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 연구에 의하면요, 다이어트에서 운동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약 20에서 25% 정도라고 하고요. 나머지 75에서 80%는 식사라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운동은 반드시 필수는 아닙니다. 다이어트 시에 80%를 차지하는 식사 조절을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다이어트에서 최대의 효과와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운동이 꼭 필요한 것이죠. 식사만으로는 다이어트의 효과를 최대로, 극대로 끌어올리기를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이어트에 운동이 포함되는 이유는요, 단순히 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또 근육을 늘리고 몸짱이 되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목적으로 운동과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운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보통의 현대인이 다이어트 시에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운동은 다양한 요인으로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수치를 낮춥니다. 두 번째,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활발히 해서 근육을 지키게 됩니다. 세 번째,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회복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숙면에 도움을 주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체질 개선을 해줍니다. 여섯 번째, 정신건강에 도움을 줘서요, 다이어트를 지속하려는 정신력을 강화시킵니다. 일곱 번째, 마른 비만이 안 되게 근육을 유지해 줍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골격근에서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을 발견해서 이를 마이오카인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운동을 하면 이 마이오카인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운동으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의 소모뿐만 아니라 지방산 연소의 촉진, 열 생산 증가,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 염증 완화 등의 운동 효과가 마이오카인에 의해서 증가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식습관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뀔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식습관을 개선해도 운동과 활동량을 늘리지 않으면요,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꾸기 힘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을 잘 태우는 몸으로 바꾸려면 식습관과 운동을 동시에 꼭 병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참, 이 귀찮은 운동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운동을 시작하려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냥 운동을 포기해버릴까? 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여기 운동을 귀찮아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운동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에 저는 이런 답을 드릴게요. 다이어트 시 운동은요,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라는 답을 드릴게요. 물론 평생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운동은 대부분 귀찮아 하시죠. 운동하면서 즐거워하시는 김종국 같은 분들은 빼고요, 평생 운동하셔야 합니다와 목표 체중에 다다를 때까지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는 뉘앙스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분의 마음의 무게도 다르게 되죠. 운동은요, 다이어트를 할 때만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목표에 다다르면요, 조금 강도를 줄이시고 쉬엄쉬엄 해도 되니까요, 지금 열심히 해보는 것입니다. 목표 체중에 다다르면요, 그 이후에는요, 식사 조절을 철저히 하면서 식후 걷기 등 가벼운 산책 정도만으로도 체중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가만히 앉아서 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저는 강조를 드릴게요. 강도 높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다이어트 습관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거나 누워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하지 않는 시기에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요,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려는 노력을 해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전문가들이요, 이렇게 자꾸 앉아있으려는 증상을 의자 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틈만 나면 의자를 찾아 앉으려 하면서 한 곳에 오래 앉아있는 의자 중독은요, 최근 들어서 비만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익숙한 장소나 낯선 장소에 가든 우리는 앉을 곳부터 찾는 버릇이 있습니다. 따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30분에 한 번씩 의자에서 일어나서 2-3분 정도 움직이면요, 그것만으로도 살이 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면 살이 빠지게 됩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자주 움직이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면 살이 더 잘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되도록 자주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의자에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시고 가볍게 걸어 주십시오. 30분에 한 번씩 의자에서 일어나서 움직여 주시면 더 좋아요. 1시간 열심히 운동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보다요, 굳이 헬스클럽에 가지 않더라도 되도록 앉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걷고 움직이면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지방을 태우는데 더 유리합니다. 자, 의자 중독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 있는 걸까요?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식후 올라간 혈당은요, 근육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은 어디일까요? 바로 허벅지, 엉덩이, 허리 근육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엉덩이, 허리 근육이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 혈당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요,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만져보세요. 힘이 들어가 있나요? 말랑말랑 힘이 빠져 있나요? 이렇게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인슐린이 다량 식후에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고인슐린 혈증이 생기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요, 고인슐린 혈증이 4일만 연속으로 생겨도 곧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무섭습니다. 앉는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는요, 잠자고 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면요, 나머지 14시간 정도를 앉아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죠. 앞으로 이런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요,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이기를 꾸준히 실천해서요, 감량한 체중과 건강을 잘 유지하면 좋겠어요. 앞에서 앉아서 허벅지, 엉덩이, 허리를 만져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일어서셔서 허벅지, 엉덩이, 허리를 만져보세요. 또 걸으면서 허벅지, 엉덩이, 허리 근육을 만져보세요. 일어서기만 해도요, 허리, 엉덩이,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벼운 걷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식후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운동을 얼마나 센 강도로 했냐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동안 얼마나 움직였느냐입니다. 앉아있을 때보다 서 있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중력의 힘을 받아서 허벅지, 엉덩이, 허리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또 가벼운 걷기를 하시면요, 다리의 근육이 펌프질을 해서요, 하체에 있는 혈액을 신체 윗부분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량을 늘려주게 되고요, 고인슐린 혈증이 되는 것을 막아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을 해줍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일주일에 14km 이상 걷기를 실천한 사람들은요, 5km 미만으로 걸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21%나 낮았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그 효과는 컸다고 합니다. 미국의 또 다른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요, 건강한 사람들을 신체 활동량에 따라서 5등급으로 나누고 8년간 관찰을 해봤는데요, 하루 30분 걷기만 꾸준히 실천한 그룹도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고요, 꾸준히 조깅을 하는 사람들과 수명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해요. 이 연구의 결론은요,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연구인 것이죠. 또한 식후 걷기는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역할로 다이어트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실제로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를 제 몸에 부착을 하고 식후 앉아있거나 누워서 쉰 날과 식후 바로 30분 걷기 운동을 한 날을 비교하면서 혈당 변화를 관찰을 해봤어요. 식후 걷기를 한 날 160 이상의 혈당이 체크되던 어떤 단맛의 정제 탄수화물이 있었는데요, 식후 걷기를 해보니까요, 혈당이 140 정도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떨어지는 저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후에는 또 단 것을 많이 먹었을 때는 바로 좀 걸으셔야 돼요. 그러면 운동은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 할까요? 저는 운동은 꼭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운동을 하시면 돼요. 등산, 탁구, 배드민턴 등등 하시면 되고요,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집중해서 할 수 있다면 또 좋은 운동이 되겠죠. 하지만 무슨 운동을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저는 식후 걷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미국 임상건강증진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체지방 감소에 효율적인 운동 시간은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150분 정도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150분이면요 하루 20-30분 정도의 운동 시간을 말하게 되죠. 운동 시간에 비례해서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연구에서요 30분 운동 시간과 60분 운동 시간 차이에는요 큰 차이가 없었어요.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일주일에 1000 내지 2000kcal 소비를 위해서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번 총 150분 정도의 운동을 추천을 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하고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이상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찮은 운동 다이어트 시 꼭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